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에 남들처럼 휴가를 즐기는 복은 저에게는 없나 봅니다. 이미 익숙해져서 별다른 감회는 없지만요. 또 연휴 내내 감기 몸살로 허덕허덕 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힘들지만은 구독자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또 읽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고요. 또 새로운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또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그 구독자님 두 분께서 아주 장문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 잘키우자 TV에 오신 모든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중에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타자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늙고 병든 독수리 타법으로 한란이 자꾸 오타도 나고요. 또 할 말도 많고 들려주고 싶은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 중에서 아이가 중2에 되니까 학교에서 특목고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학원에 가면은 상위 개념으로 풀어 주어서 아이가 놀라고 그쪽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지 마시라 그런 거. 쉽게 말하면은 자 어떤 일을 하는데 삽으로 이렇게 퍼내서 할 일을 포크레인으로 파면은 너무너무 쉽고 깜짝 놀라울 정도의 그 능률을 보고 다들 놀라죠. 같은 개념입니다. 삽질은 삽의 용도가 있어요. 지금은 삽의 용도를 배우는데 거기다 놓고 포크레인으로 팔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아이가 중3 때 안 하던 수학 경시대를 또 해야지 이제 특목고를 간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돈에서 그러니까 은상만 받으면은 특목고에 갈 수 있으니까 은상만 받자. 운이 좋으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가 그 전까지 배우고 그 경시대장에 들어갔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그 경시대에 준비한 애들이 보면은 정말 웃기는 짬뽕이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들은 정석으로 다 했는데 어디 겨우 2학기도 다 못 마치고 시험 보러 왔느냐. 그런데 은상을 받았거든요. 그 아이가 나와서 그래요. A3 용지에다가 6문제가 나왔는데 너 몇 문제 풀었니? 그랬더니 4문제 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문제 반 그럼 한 문제는 했더니까 한 문제는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중3 2학기 때쯤 돼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삼각비까지 했으면 내가 대상을 받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큰 거를 배워야 됩니다. 수학은 상위 개념으로 하위 개념을 정복하겠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차분차분 쌓아가야 되겠죠. 우리 애가 그 중3 때 한 게 수학을 A급 수학, 약간 고난도 있는 그런 그 문제지를 3학년 1학기 문제지를 6권을 풀었어요. 그리고 2학기 학교 진도 범위 안에서 똑같이 6권을 풀어냈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해답 보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그 경시장에 가서 그 스피드가 있으니까 남들은 버벅대고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풀 거를 막말로 노가다로 풀어낸 거예요. 어떤 이론은 없어도 노가다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거는 똑같은 풀이법을 반복하지 말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위에 한번 풀이 방법을 썼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답 이렇게 써라 했더니 그게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았나 봐요. 어쨌거나 잘 키우자 TV에 오신 구독자 부모님들은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중에 국어는 독해를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해서 아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책은 계속 읽되 어휘에 유의해 달라. 그래서 또 다른 질문 중에 이제 영어 교재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권해드린 책하고 이 책이 겹치나 봐요. 이찬승 능률사에서 나온 영어 책들 저도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못 들을 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딩 튜터, 능률 복학, 또 조금 낮은 단계 리딩 튜터, 능률 복학, 워드 튜터, 실전 영어, 그렇게 해서 쭉 빠른 독해 다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책이 나쁘다는 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영어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개념이 한 군데로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개념을. 그리고 이 책의 제작진이 세두 출판에서 나오는 책을 거의 다 제작을 했어요. 그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가급적이면 한 권으로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그것만 다 하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파생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주고 이러는 거지. 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미리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공부는 자식하고 타협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세요. 여기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애들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한 일주일 다니다가 우리 애하고 안 맞는데요. 그 애가 전교 1등이라면 나 그게 인정해요. 그렇지도 않고 애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리 허접한 학원이라도 한 군데 계속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한테는 넌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방식대로 학교가 아니면은 빨리 자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일문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천일문 베이직, 기본 하고 그 밑에 하위 단계가 있어요. 언어는 수학은 상위 단계부터 가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아주 체계적인 학습이거든요.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그건 꼭 상처를 냅니다. 뒤에서. 그래서 수학은 안 그렇지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상위 어느 하나 책을 잡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어나면은 뭐부터 배워요? 그냥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라고 떠들어요. 맘마 하니까 주더라. 엄마가 뭐 먹을 거 줄 때 맘마 하고 주고 나도 맘마 배고프면 맘마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아빠, 이게 아빠라고 자꾸 가리키니까 그냥 처음에 아빠 하면 그거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애가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니까 저놈이 아빠구나. 죄송합니다. 저분이 엄마구나. 이렇게 해서 언어를 터득한 다음엔 그 다음에 뭐예요? 글자를 터득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독해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어법을 배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영어 공부가 잘못된 게 뭐 말 좀 할 만하면 뭐 영어 단어 몇 개쯤 알으면 어법부터 따져요. 그거 이해 못 하거든요, 애들이.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학교 점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학교 점수가 대학 입학 시험에 단 0.1점도 안 들어간다고 치면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천일문은 베이직, 물론 고3들도 이거 못한 애들이 거의 95%예요. 오죽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중학생이 보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다. 제가 노리는 목적은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면은 이 1001개의 문장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이거 영어 끝난 거예요. 엄청난 독해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능 영어 과목에서 만점을, 여기서는 영어를 제일 쉽게 보거든요. 만점을 받는데 얘네들 그 독해하는 게 그래요. 한글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요. 그러다가 구문 보이니까 구문이 여기에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 여기만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은 영어 시간 최소한도 5분은 남아요. 거기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천일문이거든요. 1000개의 문장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단어만 바뀌면은 바로바로 정확한 해석이 돼요. 이 1000개의 문장에는 수능에 출제되거나 어떤 지문에 나오는 구문은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니까 뭐 기초 단계 그 윗단계 하는 거는 언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베이직으로 출발을 해도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법이라는 게 웃기는 게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영문법 어렵게 가르쳐요. 영문법 그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 단어 뭐라고. 자, 그거를 굳이 한문으로 바꿔요. 수동태로. 그럼 여기서부터 애들이 맛있게 가는 거예요. 뭐야 수동태가 뭐야 수동태.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애들 수동태라는 얘기 그 우리나라 말 한자 능동태라는 한자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아무리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책을 잘 못 읽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법을 한다고 뭐 삼위일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쉬운 거를 진짜 어렵게 가르쳤어요. 그분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모든 사회적인 그 인프라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도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그래도 명문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시골로 잠깐 내려갔어요. 갔더니 치료차 내려가서 갔더니 학교장이 정문까지 나와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를 빛낼 우수한 애가 서울 명문고에서 한 명 온다고. 창피하고 한 얘기지만요. 와서 수업 시간 딱 들어가니까 삼위일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 중에 800만이라는 수치가 있었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경희대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읽어가다가 뭐 듣는 애나 똑같아요. 뭐 개발세발 읽어도 듣는 애도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듣는데 800만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니까 한참 머뭇하더니 80000000 이러시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 읽고 나서 또 애 보고 또 시키는 거예요. 너 보고 한번 읽어봐라 하고 시킨 그 애도 지금 뭐 어디 도의원인가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800만을 그렇게 읽어주니까 아이도 똑같이 A0000000 이렇게 읽더라는 것입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영어는 천인문 베이직으로 아무 때고 몇 학년이든지 출발해야 된다. 심지어 재수생도 안 됐으면은 그걸로 출발하는 게 영어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영문법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며칠 전에 차에 초등학생 학원차가 이렇게 제가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중학교 영문법까지 단기간 완성문.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문법을 그 밑에까지 하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어휘, 문법을 국어가 딸리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걸 강제로 외울 필요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차분히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법 문제, 뭐 투부정사가 어쩌니 하는 거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 안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 내신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마더텅으로 연습을 시켜주라. 강제로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더텅 책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책에 계속 반복으로 풀어주니까 강제로 안 외워도 3학년까지 끝내다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되고 천일문으로 다져주면은 수능까지 정리가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애가 이제 특목고를 갔는데 전혀 선행을 안 했거든요. 삼각비까지만 중학교 과정 딱 맞췄는데 그때 그 특목고 간다고 합격한 애들은 방학 내내 정석을 하고 거기서 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그걸 들이팠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걸 했다 그러면 수학을 망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권, 6권까지 문제지를 풀었다 그랬죠. 자,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수학 정석을 하는데 기본 정석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력 정석으로 시작을 하는데 수업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가서 새로운 걸 배우니까 금방 척척척척척 머릿속에 들어오고 더 좋았죠. 같은 반에 기숙사에 룸메가 하나 같이 있었는데 둘씩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 1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룸메니까 뭐 내 점수가 얼마야. 근데 수학 점수가 중간고사에 40 몇 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지는 이제 신음소리 비슷하게 얘기하고 우리 애는 한 90점이 나와가지고 팅자 탱자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얘가 기말고사에서 아무리 잘 봐도 양이에요. 양.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적표는 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맛이 휙한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러고. 아무튼 여담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중학교 과정을 철저히 하고 예비 예비 고1 올라갈 때 그때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수학 정석을 해도 절대 안 늦는다.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주변에서 뭐 정석을 하니 실력 정석을 하니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50점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면은 그냥 니들은 그렇게 해서 가서 50점 맞아라 이러고 그 중학교 과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슨 사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실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정석을 해야 됩니다. 정석 중에 실력 정석하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자녀를 아주 안락사를 시킬 수 있어요. 진짜 나쁜 짓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고 제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수학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제가 이 동영상에 중학교 필수어휘 500개를 테스트해라 이랬는데 중학생들은 그때 공부를 하니까 이거 테스트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고3 되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그 초등학교 800단어, 중학교 1200단어, 2000개는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은 독해를 못 해요. 이해하시죠? 이거 무시할 게 전혀 아니거든요. 수능에 이상한 어휘들, 그 상위 단계 어휘들 그런 거 가지고 수능에는 문제로 직접 나오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어휘를 모르면은 독해가 안 돼요. 버벅거립니다.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휘를 800개, 1200개 넣은 그 어휘를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넣겠어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휘, 빈출 어휘를 넣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상하게 철학 어휘를 넣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어휘의 거의 다가 고등학교 독해 지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 질문에 대한 그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뒤늦게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라 21살 돼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런 뜻의 그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영상은 그 구독자님들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올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 그 잘퀴제 TV 안에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영상을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21살이어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목표하던 꿈을 이루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전투 경찰을 간다고 저도 전투 경찰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투 경찰을 갈 때는 전원이 999%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1000명 중에 999명이 대졸자입니다. 그땐 군대는 가야 되겠고 좀 편한 군대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 전투 경찰이 이렇게 경찰서 앞에서 보초나 쓰고 아주 편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시간도 많고 늘늘하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전경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좋다 좋다 남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일단 필기고사를 보고요 합격자 안에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체력장 시험 1000m 달리기 그거 통과하고 나중에 최종 면접 4번이나 시험 봐가지고 그거 합격했다고 대학교 붙은 것보다 더 기분 좋게 갔었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없고 맨날 터지기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군대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군대에서 교과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막말로 군대에서
그 구령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면 어설픈 공부가 되거든요. 제대 후에 또 봐야 되니까 짜증나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구독자님들은 여기 보면은 수학 용어 사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얇고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군에 있을 때 찬찬히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있는 그 용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는 거는 목차 용어예요. 미분, 적분 뭐 이런 건. 그건 거기 가서 몇 개 안 되는 거 배워도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용어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해설,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면 수학이 뭔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영문법과 비슷하게 용어에 헷갈려 가지고 문제 그 수학을 어려워하거든요. 이건 중학생들도 꼭 받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어만 다 모아가지고 국어의 국어 사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탁 쓰면은 어떠한 수학 이론을 배워도 머릿속에 착착 들어옵니다. 수학 용어 사전. 그리고 군에 있을 땐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은 그 국어를 만점 맞기 최고의 기회입니다. 군에 있을 때는 짬짬이 책을 보시란 얘기예요. 교과 과정 말고 그 교과 과정하고 조금 연관된 거, 의학에서 보면 대체의학, 한의학 비슷한 거, 이런 거,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이러면은 앞으로 수능이 또 어떻게 바뀌고 그럴지 몰라요. 수능은. 그래서 지금은 비문학 독해도 어렵지만 때로는 현대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현대시를 내 몸속에 탁 받아들이기 진짜 좋게끔 돼 있어요. 시간이 널널할 땐 한 편 한 편 보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중학생들도 괜찮아요. 한국의 현대시를 찾아서. 이거 전에 10년 전에 수능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거는 비문학 독해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에요. 국어에서 이 현대시를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리니까 요즘은 뭐 현대시를 쉽게 내서 그렇지 걔네들이 난이도 한번 조정한다고 잘못 내면은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쉽건 어렵건 다 맞춰야 되니까 잘키우저 TV에 오신 그 구독자님의 자녀분들은 다 맞아야 됩니다. 제가 다 맞는 걸 가르쳐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군대에서는 그리고 군대에 있어서 이거 다 읽고도 또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은 가끔 들어와서 지뢰를 남기세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군대에 있어서 군대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하고 그 2003학년도부터 수능을 볼 예정이라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 있을 때 중학교 수학 이거 보고 그래도 억울하다 그러면 중학교 수학 문제지 좀 풀고 오면은 그때 가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때는 그 재학생이 아니고 재수생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많다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만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정말 적은 시간이 없거든요. 맨날 허덕허덕해요. 근데 한 과목에 한 개씩 틀려면 나는 만족한다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제 말을 이해가 안 가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뭐 중학교 과정을 어떤 비율로 공부하면 좋겠느냐 그러셨는데 고등학교 과정 꼭 하고 싶으면 국어에 이거 그다음에 영어는 그 어휘끝 정도 그거를 거기는 mp3로 그 음성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3년 들으면은 그냥 끝나요. 영어 단어. 3년은 아니죠. 요즘은 20 몇 개월 자고 나면은 제대한다 그러더만은. 그래서 그 영어 어휘 끝 시리즈 하고 요 정도만 끝나면 대성공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질문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일단 부탁을 드리는데요.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끝나고 나면 또 온몸이 쑤시겠네요. 저는 이거 방송한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가지고 이래저래 떠드는데요. 약을 좀 많이 먹었더니 좀 정신이 몽롱한 게, 통증은 없대, 몽롱한 게 좀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싶겠지만은 골라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